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모음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비슷한 한자 세 파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방패간자, 어조사우자, 일천천차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뭐가 달라요? 아랫부분 하나 다르네. 윗부분 하나 다르네요.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인데 정말 한자가 다 다릅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방패간자는 방패 옛날 모양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시라고 합니다. 서유럽에서 가지고 다녔던 방패 모양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방패를 그린 모양이고요. 방패는 막는 작용, 또 성도 막는 거, 그래서 막다, 적을 막아내다를 간성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방패 모양인 거를, 그래서 아래 뭐 뾰족하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래를 뾰족하게 하면 어조사 우자가 돼서 집, 우 이런 한자 쓸 때 이 우가 쓰거든요. 그래서 집을 쓰시고 이렇게 쓰면 집, 우가 되듯이 발음 역할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암기는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이자가 보이고 갈고리 골자라는 한자가 보이니까 두 개의 단어를 갈고리처럼 훅 엮어가는 어조사다. 예를 들어서 이 어조사 우자는 어조사 역할이 문장들을 연결해주는 조사다 보니까 말들을 갈고리에 이렇게 엮어서 끌어주는 어조사처럼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해석이 여러 가지 하는데만 뭐 예서까지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보통은 에서하고 까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해석이. 그래서 어조사 두 개 단어 연결해주는 어조사 갈고리처럼 걸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외우세요. 어조사 오자에서 삼세지습 지읒 80이다 이런 말 우리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속담 아시죠? 잘 보십시오. 삼세지습입니다. 삼세 3세니까 제가 이를 써버렸네. 이어 3세 3살 버릇이 3세의 습관이 그대로 하시면 돼요. 80 80,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까지, 이를지가 8번. 그래서 3세의 습관이 80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까지로 해석하는 이렇게 어조사법을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일천천자는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사람 인자입니다. 이게 사람 인자가 되는데 보통 사람인은 이렇게 쓰지만 변형을 하게 되면 옆으로 오면 사람인 편으로 쓰는 걸 그대로 썼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로로 하나를 그리면 이렇게 되면 1000명이라고 하자. 그럼 두 개를 그리면 2000명, 세 개 그리면 3000 이런 한자가 있었겠죠. 그래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 단위로 표시를 했다고 고어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천금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천금 가격이 된다. 값어치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지었는데 너무 잘 지은 것 같다고 느껴서 내 글자에 혹여라도 잘못된 게 있고 고칠 것이 있어서 한자라도 고치게 되면 내 글자 한자에 내가 천금을 주겠다라는 자신만만함을 보였다고 하죠. 한 글자의 값어치가 천금이다라는 말로 쓰는 것처럼 천자를 또 이렇게 쓰고 많다 의미로 가서요. 그래서 지극히 가치 있는 문장 할 때 일자천금이라고 합니다. 모양 좀 구분하셔야 되겠죠. 하나 더 할게요. 볼까, 붙을차, 다를차. 와, 잘 보십시오. 이 아랫부분은 같은데 윗부분이 다릅니다. 또 윗부분은 같은데 아랫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세 개를 모아놓은 겁니다. 하나씩 볼간, 붙을차, 다를차 구분하죠. 볼간자는 위에 있는 한자는 손수자입니다. 그래 보이죠? 손수입니다. 손수를 그대로 쓴 거다. 그럼 아래는 눈목이니까 네이버 그림을 그대로 잘했습니다. 자, 보세요. 사물을 보려면 세심히 보는데 눈 언저리에 손을 갖다 대고 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말하면 태양빛이 비칠 때 너무 빛이 들어오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눈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그늘을 좀 만들죠. 세심하게 보기 위해서 눈에 손을 갖다 대고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한 행동을 그 찰나를 좀 그린 것 같아요.
보다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판을 만드는 간판이라든지, 보고 그냥 지나친다는 간과했다든지, 옆에서 계속 보호하는 간호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말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윗부분을 이렇게 양양차처럼 바꾸면서 아래는 그대로 살려있는, 분위기는 비슷한 한자는 완전히 다른 붙을착이라는 한자인데요. 여기에 있다시피 이건 젓가락저라는 한자입니다. 젓가락 젓자를 사람들이 빨리 쓰다가 이 모양으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자, 젓가락이 왜 붙을차게 되었느냐? 지금은 젓가락절 대나무를 씁니다. 대나무를 사람들이 쓴다. 두 개짜리로 해서 젓가락이나 수저는 여기 사진을 보다시피 붙어 다녀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꼭 있어야 젓가락이 된다라는 말에서 젓가락은 붙어 있어야지라는 말에 붙을착이라는 말이 변형이 됐는데 모양까지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대나무 죽자는 그대로 점 두 개로 생략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이렇게 늙을로자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여기도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대나무 죽자는 점 두 개로 생략하고 가운데 부분은 좀 변형을 하고 눈목은 이 흰백자가 변한 걸로 해서 결론은 젓가락저가 변형이 돼서 젓가락저는 그대로 대나무 죽인 것만 쓰고, 그죠? 그럼 젓가락이 이렇게 붙어 다녀야 된다 해서 붙어착 할 때는 모양을 바꿔서 쓰는 게 지금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유래는 젓가락저에서 왔다. 짝을 이룬다라고 해서 붙어 다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붙을 착까지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도착하다, 이르다라는 뜻이겠죠? 착륙하다, 착지하다, 교착이다, 집착이다, 붙어 다닌다, 어디에 이른다 라는 뜻으로 갔네요. 또 비슷한 한자, 이제 뭐만 바뀌었냐면 장인공만 바뀌었어요. 이것도 유래를 찾아보면 풀상 모양입니다. 위에는 양양이 아니라 이렇게 풀들이 자라요. 똑같이 심었는데 어떤 애는 많이 자라고 어떤 애는 이만큼 자라고 어떤 애는 이제 싹이 좀 돋아나고 해서 이 풀싹들의 이 땅이에요. 땅에서 자라는 풀싹들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위 윗부분은 이 싹들의 모양을 쓴 거고 장인공자는 손으로 봐서 내가 손으로 열심히 화초를 가꾸는데 풀싹의 크기가 서로 달라요. 어떤 애는 잘 자라고 어떤 애는 조금 자라고 어떤 애는 크게 자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 차이, 차등 이런 말로 쓸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색일 간자와 형벌 형자 뒤에 분위기가 비슷한데 앞에가 달라요. 우리가 방패간을 배웠으니까 앞 시간에 이거를 조금 앞에서 배웠잖아요. 방패 모양 간 발음이 그대로 간다는 건 익숙하실 겁니다. 형벌형까지 한번 구분할게요. 자, 색일간은 방패간에서 발음을 줬어요. 그러면 방패에다 새긴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칼로 단단한 걸로 글자나 어떤 문양을 새깁니다. 칼로 대나무 줄기나 평평한 곳에 글자를 새깁니다. 라고 해서 뭐 내 거라든지 또는 신을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뜻으로 또 새기고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작업을 방패에 새기는 작업으로 좀 외우시게요. 새기는 작업에서는 글씨를 새긴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출판하고 관계된 한자로 많이 씁니다. 출간, 발간, 폐간, 월간, 신간, 간행 정말 많아요. 그래서 새길간은 새겨 넣는다 해서 인쇄하고 관계되는구나를 눈치하시고, 자, 이제 형벌형이 마지막인데요. 평평할 견이라는 방패간 두 개가 결합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똑같은 자 계속 쓰기 싫으니까 하나씩 그냥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평한 판에 칼을 들었는데요. 이 평평할 견자를 한자에서는 형벌틀로 봅니다. 옛날에 주리를 틀 때 앉아있는 그 의자처럼 목에다 칼을 차고 있는 형벌틀처럼 사람을 묶어놓고 칼을 들고 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벌이면 아예 사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 사형, 형법, 형사, 처형 다 벌 주는 건데요. 벌은 정말 칼처럼 무섭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